한국인 노숙자 주제에 감히 내 트럭을 고친다고? 마크 하워드의 목소리가 정비소 안을 날카롭게 가로질렀습니다. 250만 달러짜리 트럭 앞에서 60세 노숙자 김태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7명의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실패한 바로 그 트럭 앞에서요. 마크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고치면 1,000만 원 준다. 못 고치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태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20분이면 됩니다. 주변 정비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누군가는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몰랐어요. 그 더러운 손을 가진 남자가 한때 누구였는지. 그리고 정확히 17분 후 엔진이 천둥처럼 깨어났을 때 그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돌려볼까요? 텍사스 10월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오후 2시 휴스턴 다운타운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군용 배낭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죠. 사람들이 그를 피해갔습니다. 당연했어요. 3일째 씻지 못한 몸에서는 냄새가 났고 찢어진 체크 셔츠는 한때 흰색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아예 그가 없는 것처럼 지나쳤죠. 태준은 익숙했습니다. 노숙 3년차 투명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운 지 오래였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오전에는 공공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신문을 보고 오후에는 다운타운을 천천히 걸으며 동전을 구걸하고 저녁에는 고속도로 아래 다리 밑으로 돌아가는 삶이었죠. 하지만 3개월 전부터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에 새로운 목적지가 생긴 거예요. 타이탄 플리 서비스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3층짜리 유리 건물, 마치 고급 자동차 전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태준은 매일 오후 2시 30분쯤 이곳 철조망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죠. 저기 야외 작업장에 서 있는 트럭이 보였습니다. 피터빌트 579 하이브리드 모델, 검은 무광도색의 크롬 장식이 빛나는 아름다운 기계였어요. 태준은 이 모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 모터와 디젤 엔진을 결합한 최신 시스템, 2023년형이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짐승은 죽어 있었어요. 태준은 지난 6개월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3명의 정비사가 붙어서 작업했죠. 컴퓨터를 연결하고 엔진을 열고 이것저것 만졌어요. 2주 후엔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후엔 정장 입은 엔지니어들이 나타났어요.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기술자들도 왔죠. 그런데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트럭은 꿈쩍도 안 했어요. 태준의 손가락이 철조망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는 그들이 뭘 확인하는지 다 봤습니다. 배터리, 모터, 엔진, 컴퓨터, 배선. 체계적이었어요. 꼼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곳은 보지 않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태준의 배낭 속엔 비닐 지퍼백에 쌓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래되고 낡은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그것들을 꺼내보곤 했죠.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것처럼요. 그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최신 기술 논문을 읽는 모습, 거리에서 기계들을 관찰하는 눈빛, 그리고 그 트럭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실력.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15년 전 무언가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고? 실패? 배신?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어요. 태준 자신도 말하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머릿속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도서관에서 기술 자료를 읽었고 거리에서 기계들을 관찰했어요. 쓸 곳이 없을 뿐 그는 여전히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날도 오후 2시 30분 태주는 정비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야외 작업장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죠. 정비사들, 사무직 직원들, 그리고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크 하워드, 정비소 주인이자 100대 트럭을 굴리는 운송회사 사장이었죠. 6개월이야. 6개월. 그의 목소리가 거리까지 들렸어요. 7명이나 불렀어. 2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그가 트럭을 발로 찼습니다. 이 250만 달러짜리 고철이 하루에 5,000달러씩 내 돈을 먹어치우고 있어. 정비사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수석 정비사 제이슨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제이슨, 넌 12년 경력이잖아. 네, 사장님. 명문대 나왔고? 네. 그런데 왜 이걸 못 고쳐? 죄송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안 움직이냐고. 침묵만 흘렀습니다. 마크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내일까지야. 고치든지 아니면 고철로 팔아버린다. 그는 사무실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저절로 철조망을 움켜쥐었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날 밤 태주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 아래 다리 밑 판지 2장이 그의 침대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등을 파고들었고 지나가는 차들의 굉음이 귀를 때렸죠.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요. 하지만 오늘 뭔가가 그를 흔들었어요. 그 트럭, 그 문제, 그 담.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공구를 잡지 않은 손, 술과 추위로 망가진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엔진을 만진 기억을, 수백 개의 문제를 해결한 기억을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도서관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손톱 밑대를 최대한 닦아냈고 손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배낭에서 가장 멀쩡한 셔츠를 꺼내 입었죠. 그리고 오후 2시 그는 타이탄 플리 서비스 정문 앞에 섰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문 경비원이 그를 봤어요. 데이브, 40대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여기 서성대시면 안 됩니다. 태준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나올까 걱정됐죠. 저, 사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요? 왜요? 트럭을 고칠 수 있습니다. 데이브의 표정이 변했어요. 동정과 조롱 사이 어딘가였죠. 트럭을요? 할아버지가요? 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순간 데이브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엔지니어. 들었어요? 이분이 엔지니어래요. 근처 정비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이 번졌죠. 태준의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귀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진심입니다. 제발 가세요, 할아버지. 안 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태준이 물러섰어요. 몇 걸음 걸었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데이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무슨 일이야? 새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마크 하워드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마크가 태준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낡은 옷, 더러운 손, 헝클어진 머리. 그의 코가 약간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분이 트럭을 고칠 수 있다고. 마크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트럭을 고친다고?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마크의 눈을 똑바로 봤죠.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지켜봤다고? 네. 매일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문제가 뭔지 압니다. 마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이 위압적으로요. 재미있네. 7명의 전문가가 실패한 걸 거리의 노숙자가 고칠 수 있다?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비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커졌죠. 이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답니다. 킥킥대는 웃음이 들렸어요. 이름이 뭡니까? 김태준입니다. 김? 한국 사람이군. 마크가 비웃음을 흘렸어요. 한국인 거지 주제에 감히 내 트럭을 고친다고?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그는 침착했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좋아. 조건을 걸죠. 마크가 팔짱을 꼈어요. 고치면 1,000만 원 줍니다. 현금으로. 하지만 못 고치면 경찰에 불법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20분이면 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분? 데이브, 문 열어. 이 천재분을 안으로 모셔드려. 태준이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갈 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은 따가웠죠. 조롱, 동정,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어요. 저 검은 트럭을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준이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정비소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요. 6명의 정비사들이 작업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었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태준의 낡은 운동화가 반짝이는 에폭시 바닥을 밟았어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의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두근거렸어요. 마크가 팔짱을 낀 채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자, 천재 엔지니어님. 20분이라고 했죠? 시간 재겠습니다. 마크가 손목시계를 들어 올렸어요. 제이슨, 스톱워치 켜. 수석 정비사 제이슨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과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장님, 이건 좀. 시작. 마크가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정비소 입구로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 회색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제임스 코엘. 마크의 오랜 라이벌이자 두 블록 떨어진 프리미어 플릿 솔루션의 주인이었죠. 마크. 제임스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소문 들었어. 6개월째 트럭 한 대를 못 고친다며? 마크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임스,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어머, 이게 누구야? 제임스가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노숙자를 데려왔네? 마크, 네가 이렇게까지 절박했어?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이 떨렸죠. 나가, 제임스. 당장. 아니, 이건 봐야겠는걸. 노숙자가 트럭을 고친다니. 업계 최고의 코미디 아냐? 제임스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코를 찌푸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냄새 좀 나는데? 언제 씻었어요, 할아버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트럭만 바라봤습니다. 마크, 진심으로 조언하는데. 제임스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네 회사 이미지 생각해. 이런 쇼는 오히려 역효과야. 손님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타이탄은 이제 노숙자한테 일 시키는구나. 마크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네 걱정은 안 해도 돼. 나가줄래?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좋아, 좋아. 나갈게. 근데 이거 실패하면 연락해. 네 고객들 내가 잘 관리해 줄게. 그는 비웃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빠져나갔죠. 순간 정비소 안이 더 무거워졌어요. 마크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시간 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마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미 3분 지났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트럭에 다가갔어요. 그의 눈이 거대한 검은 기계를 훑었습니다. 250만 달러짜리 피터빌트 579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최신 모델이었죠. 그는 트럭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앞 범퍼, 헤드라이트, 그릴. 손으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확인했죠. 운전석 문, 연료 탱크 캡, 뒷바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한 정비사가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구경하는 건가? 태준이 트럭 뒤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청바지가 기름때 묻은 바닥에 닿았죠. 밑을 보겠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크가 손짓했습니다. 제이슨, 작업등 켜줘. 제이슨이 이동식 작업등을 가져왔어요. 밝은 빛이 트럭 밑을 비쳤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드러 누웠어요. 천천히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갔죠. 6분 지났습니다. 마크가 차갑게 말했어요. 트럭 밑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오일 냄새와 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태준의 등이 차가운 바닥에 눌렸죠.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작업등 빛이 엔진 하부를 비췄어요. 전기 모터 하우징, 디젤 엔진 오일팬, 배터리 팩, 냉각 시스템.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최신 기술의 집합체였죠. 태준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이 녀석은 전기와 디젤을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야. 두 시스템이 동기화돼야 작동하지.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거기 엔진과 전기 모터 사이 동기화 센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센서로 연결된 케이블 하네스. 저거야. 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케이블 하네스의 연결부, 그곳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보였어요. 육안으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15년 전 크레인 사고 이후 태준은 이런 문제들에 집착했었습니다. 그가 놓친 작은 것들이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진동에 의한 피로 균열이야. 케이블이 미세하게 끊어졌다 붙었다 반복하면서 신호 간섭이 생긴 거지. 컴퓨터는 이걸 감지 못해. 정기적으론 연결돼 있으니까.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15년 만에 그의 지식이 다시 쓸모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트럭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그의 등과 팔에 기름때가 새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그 흐름이 묻었죠. 하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10분. 마크가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 10분입니다. 뭔가 발견했어요?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을 툭툭 털며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엔진 후드를 열어주십시오. 제이슨이 마크를 쳐다봤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죠. 열어줘. 제이슨이 운전석에 올라가 후드 레버를 당겼습니다. 유압 장치가 작동하며 거대한 후드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어요. 엔진룸이 드러났습니다. 복잡한 배선들, 컴퓨터 모듈들, 센서들, 파이프들, 최첨단 기술의 미로였죠. 태준이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엔진 위로 움직였습니다. 만지지 않았어요. 그저 위치를 확인했죠. 여기.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동기화 센서 케이블 하네스입니다. 정비사들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거긴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한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컴퓨터 진단에서 아무 이상 없었고요. 컴퓨터는 전기 신호만 확인합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계적 문제예요. 케이블 연결부에 미세 균열이 있습니다. 진동으로 인한 피로 파괴죠. 제이슨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피로 파괴? 그런데 왜 신호는 잡히는 거죠? 간헐적으로 접촉되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미세하게 갈라진 거예요. 트럭이 정지해 있을 땐 접촉되지만 진동이 생기면 신호가 끊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마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안 걸리는 건가요? 네. 동기화가 안 되니까 컴퓨터가 시동을 차단합니다. 안전장치죠. 태준이 돌아서서 마크를 봤어요. 케이블 하네스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거 얼마나 걸려요? 부품만 있으면 10분이면 됩니다. 제이슨이 입을 벌렸어요. 다른 정비사들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마크가 태준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들렸죠. 제이슨, 네, 사장님. 그 부품 있어? 동기화 센서 케이블. 잠깐만요. 제이슨이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2분 후 제이슨이 돌아왔어요. 손에 투명 비닐에 쌓인 케이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태준이 비닐을 받았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렸죠. 15년 만에 다시 잡는 부품이었습니다. 공구가 필요합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10mm 소켓 렌치, 토크 렌치, 그리고 절연 테이프요. 제이슨이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태준이 공구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손에 쥐는 순간 뭔가가 돌아왔습니다. 감각이었어요. 근육의 기억이었죠. 14분 지났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조롱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엔진룸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케이블 하네스의 고정 볼트를 풀었어요. 하나, 둘, 셋.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주변 정비사들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저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이네. 한 정비사가 속삭였습니다. 손놀림 봐. 저건 경력자야. 태준이 낡은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작업등을 가져다 대고 연결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제이슨에게 보여줬어요. 연결부에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균열이 보였습니다. 제이슨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정말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걸 못 봤다는 거야? 다른 정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새 케이블을 꺼냈어요. 연결부를 확인하고 살짝 입김을 불어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착하기 시작했죠. 하나씩 천천히 정확하게요. 볼트를 조이면서 토크 렌치로 정확한 압력을 확인했어요.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됩니다. 너무 약하게 조여도 안 되죠. 5분 남았습니다. 마크가 말했지만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태준의 손놀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태준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은 기름으로 새까맸고 옷은 더러웠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마크가 제이슨을 봤어요. 해봐. 제이슨이 운전석에 올라갔습니다. 키를 꽂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가능할까? 한 정비사가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다른데. 제이슨이 키를 돌렸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이 정비소를 가득 채웠어요. 디젤 엔진의 낮은 진동, 전기 모터의 부드러운 울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대시보드의 모든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녹색 불빛들만 반짝였어요. 세상에, 제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비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누군가는 손뼉을 쳤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크 하워드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의 입이 벌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마크를 바라봤어요. 17분 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마크가 천천히 트럭에 다가갔어요. 그는 운전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엔진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6개월 만에요. 그는 태준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때 엔지니어였던 사람입니다. 엔진 소리가 정비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6개월 만에 들리는 그 소리였죠. 제이슨이 시동을 끄자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경외감이 섞인 침묵이었죠. 정비사들이 하나둘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존경과 호기심이 자리 잡았죠. 어떻게 그걸 찾으신 거예요? 젊은 정비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그 부분도 3번이나 확인했는데 태준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컴퓨터는 전기 신호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계적 피로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봐야 알 수 있어요. 마크는 여전히 트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감사함,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섰어요. 백만장자와 노숙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경계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크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정말로 고쳤군요. 네. 17분 만에. 네. 마크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마크를 쳐다봤습니다. 마크 하워드가 사과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모욕했고요. 마크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요.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죠. 제이슨, 내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 가져와. 5분 후 제이슨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마크가 그걸 태준에게 내밀었어요. 약속입니다. 1,000만 원. 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히 들어있어요. 태준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1,000만 원. 노숙자에게 그건 1년치 생활비였죠. 아니,
어쩌면 인연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어요. 받으세요. 마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벌었어요. 7명의 전문가가 못한 일을 해냈으니까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크의 눈을 봤죠.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정비소가 얼어붙었어요. 마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이슨과 정비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마크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죠? 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태준을 빤히 쳐다봤죠. 일. 자리요? 네. 저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요. 마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일자리, 노숙자에게, 여기서, 내 정비소에.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17분 만에 6개월 문제를 해결했어. 이 사람의 실력은 진짜야.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요? 네. 왜 돈을 안 받고? 태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은 제게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제게 인간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그 말에 마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변 정비사들도 숙연해졌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마크가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태준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트럭 옆에 서서 엔진룸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마크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노숙자를 고용한다고? 고객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회사 이미지는? 그리고 제임스가 알면. 그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실력자야. 6개월 동안 250만 달러짜리 트럭이 죽어 있었어. 하루에 5,000달러씩 손해를 봤다고. 그게 얼마야? 거의 100만 달러잖아. 그리고 나는 그를 모욕했어. 한국인 거지라고 했지. 그런데 그는 돈 대신 기회를 원해. 이건 뭔가 다른 거야.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제이슨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생각은 어때? 제이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 사람 실력은 진짜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못 찾은 걸 20분도 안 돼서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노숙자를 고용한다는 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고객들이 보면. 근데요, 사장님.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분한테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요. 말투나 표현이 그냥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거리에서 오래 살았을 순 있어도 원래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크가 제이슨을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래요. 트럭 다루는 거 보셨잖아요. 저건 몇 년 경력이 아니에요. 최소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마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크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태준은 여전히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용한 공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렌치를 깨끗이 닦아서 제자리에 놓고 있었어요. 김씨, 마크가 불렀습니다. 태준이 돌아봤어요. 제 사무실로 잠깐 오시죠. 마크의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가죽 소파, 큰 책상, 벽에 걸린 각종 인증서들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자신의 더러운 옷이 깨끗한 가죽을 더럽힐까봐 걱정스러웠죠. 마크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김 씨,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당신, 원래 이 일을 하던 사람이죠? 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 15년쯤 됐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손놀림은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니까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그건 당신의 사생활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술? 하세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얼마나 안 하셨어요? 6개월 됐습니다. 마크가 태준의 눈을 쳐다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믿겠습니다. 월급 $5,000. 마크가 말했습니다. 식사 제공, 작업복 제공. 그리고 그가 서랍을 열어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 회사 게스트하우스 열쇠입니다. 보통 외부 기술자들이 쓰는 곳인데 비어 있어요.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거기 쓰세요. 3개월 무료입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조건이 있어요. 마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첫째,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매일 씻고 깨끗하게 출근하세요. 셋째, 그가 잠시 멈췄어요. 당신의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세요. 직원들한텐 그냥 경력 많은 정비사로 소개할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월요일 오전 8시. 출근하세요, 김 씨. 태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악수는 단단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작동하는 샤워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3년 만에 보는 것들이었죠. 그는 가장 먼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3년치 때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투성이 얼굴, 헝클어진 머리,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에 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이야. 이번엔 제대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크가 준 첫 주 급여 선불 봉투를 열었어요. $500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그 돈으로 면도기, 샴푸, 비누, 그리고 깨끗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샀어요. 사람답게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었죠. 월요일 오전 7시 45분. 태준이 정비소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정돈된 머리, 새 옷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60세 노인이었지만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제이슨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는 태준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김씨? 김씨 맞으세요? 네, 출근했습니다. 와, 완전 다르신데요? 20살은 젊어 보이세요.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모두 태준의 변화에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같이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마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태준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제이슨, 김씨 작업복 사이즈 재고 지급해줘. 네, 사장님. 마크가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김태준 씨입니다.
중장비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분이에요. 많이 배우시고 잘 협조해 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준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15년 만에 그는 다시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는 다시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제이슨이 태준에게 파란색 작업복을 건넸어요. 등에는 타이탄 플리 서비스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걸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 1000조각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체성이었고 소속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점검해야 할 트럭이 5대 있어요. 태준이 작업복을 입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르쳐 주세요. 여기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죠. 이 조용한 60세 한국인이 곧 이 회사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준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는 항상 15분 일찍 출근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공구들을 점검하고 하루 일정을 확인했죠. 다른 정비사들이 도착하면 먼저 인사했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줬습니다. 처음 이틀은 관찰하는 시간이었어요. 태준은 다른 정비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시스템을 배우고 절차를 익히고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했죠.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투입됐어요. 첫 번째 트럭은 냉각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정비사가 이틀째 씨름하고 있었죠. 라디에이터도 확인했고 팬도 교체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정비사 마이크가 좌절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엔진룸을 들여다봤어요. 5분 정도 관찰하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 워터펌프 벨트 장력이 약해요. 슬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벨트요? 근데 컴퓨터 진단에선 컴퓨터는 벨트 마모는 감지하지만 장력은 못 잡아요. 직접 만져봐야 합니다. 태준이 벨트를 손가락으로 눌러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죠. 장력 조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체하세요. 30분 후 마이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됐어요. 온도가 정상이에요. 제이슨이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크도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목요일 오후 중요한 고객이 찾아왔어요.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의 운영 책임자 톰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15대의 트럭을 보유한 중견 운송업체를 운영했죠. 제이슨, 이 트럭 어제 고쳤다면서? 근데 또 같은 증상이에요. 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유압 시스템이 계속 압력이 떨어진다니까요. 이번이 3번째예요. 제이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고객은 연간 20만 달러를 쓰는 VIP였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철저히는 무슨, 이번에도 못 고치면 다른 정비소 가겠어요. 마크가 급히 나왔어요. 톰, 진정하세요. 제가 최고 기술자를 투입하겠습니다. 그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김 씨, 이리 와보세요. 태준이 다가왔어요. 톰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사람이요? 처음 보는데? 이번 주에 새로 온 분입니다. 실력은 보장합니다. 톰이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못 고치면 계약 해지합니다. 태준이 트럭으로 갔습니다. 유압 시스템을 천천히 확인했어요. 손으로 호스들을 더듬고 펌프 소리를 들었죠. 20분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유압 오일 필터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불순물이 쌓였어요. 제이슨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필터는 새 거로 교체했는데요. 필터는 새 겁니다. 하지만 오일 탱크 안에 오래된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새 필터가 그걸 걸러내면서 막힌 겁니다.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탱크를 완전히 세척하고 오일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톰이 팔짱을 꼈어요. 얼마나 걸려요? 2시간이면 됩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정확히 1시간 50분 후 트럭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톰이 직접 시운전을 했어요. 유압 시스템이 부드럽게 움직였죠. 이거 새 트럭처럼 부드러운데요? 그가 내려와서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태준입니다. 김씨, 고맙습니다. 3개월 동안 고생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톰이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이 사람 잘 모셔요. 이런 실력자는 흔치 않아요. 마크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주차장에 검은 캐딜락이 서 있다는 걸요. 제임스 코엘이 쌍안경으로 정비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준이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톰 해리슨과 악수하는 장면도 봤죠. 재미있네.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톰? 나 제임스요. 오랜만이죠? 오늘 타이탄에서 트럭 고쳤다면서요? 전화 너머로 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제임스? 그래요. 이번엔 완벽하게 고쳤어요. 그래요? 그런데 혹시 알아요? 마크가 요즘 누구 고용했는지? 새로운 정비사요? 실력 좋던데요. 실력이야 좋겠죠. 근데 그 사람 노숙자였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일주일 전까지 거리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마크가 동정심으로 고용한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고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제임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씻고 깨끗해졌겠죠. 하지만 톰, 당신 트럭을 노숙자가 만진다는 거 고객들한테 알려도 괜찮겠어요? 그건 마크가 요즘 경영이 안 좋나 봐요. 제대로 된 기술자를 못 구해서 거리에서 사람을 데려올 정도니까요. 톰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실력은 확실한데. 실력? 톰, 다른 고객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회사 트럭을 노숙자가 만진대라고 하면요? 우리 프리미어 플릿은 전부 자격증 있는 전문가들만 있어요. 한번 와서 둘러보세요. 가격도 타이탄보다 10% 싸게 해드릴게요. 제임스가 전화를 끊으며 씩 웃었습니다. 마크, 이제 시작이야. 금요일 오후 5시 한 남자가 정비소에 들어왔습니다. 브래드 심슨 42세. 마크의 처남이자 타이탄 플릿 서비스의 부사장이었어요. 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공동 경영자였죠. 그는 2주간 출장을 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마크, 브래드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마크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브래드, 돌아왔어? 출장 어땠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브래드가 정비소 안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태준에게 멈췄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아, 김태준 씨. 이번 주에 새로 고용한 정비사야. 새 직원? 나한테 보고도 없이? 브래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30% 지분 가진 부사장한테 말도 안 하고 사람을 뽑았어? 마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한 일이었어. 그리고 실력이 확실해서. 실력? 저 사람 몇 살이야? 60은 넘어 보이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브래드가 제이슨을 불렀습니다. 제이슨, 저 사람 어디서 왔어? 제이슨이 난처한 표정으로 마크를 쳐다봤어요. 그건 사장님한테 직접 내가 물었잖아. 브래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노숙자셨습니다. 뭐? 브래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노숙자를 고용했다고? 마크, 미쳤어? 브래드, 진정해.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브래드가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노숙자였다는 게 고객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돼? 우리 회사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정비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죠. 마크가 브래드를 억지로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브래드가 폭발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노숙자를 고용한 거야? 그 사람이 250만 달러짜리 트럭을 고쳤어. 7명의 전문가가 6개월 동안 못한 걸 20분 만에. 그게 중요해? 마크, 정신 차려. 우리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파는 회사야. 브래드가 책상을 쳤습니다. 고급 이미지, 전문성, 신뢰. 이게 우리 브랜드 가치라고. 그런데 노숙자? 실력이 있으면 실력으로 이미지를 살 수는 없어. 브래드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제임스가 뭐라고 하겠어? 벌써 소문 다 퍼뜨리고 있을 거야. 타이탄은 이제 거지들 고용하는 회사라고.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임스가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우리 고객 뺏어가려고 기회만 노리는 놈인데. 브래드가 팔짱을 꼈어요. 당장 해고해. 뭐? 김태준, 당장 해고하라고. 이번 주 급여 주고 내보내. 안 돼.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야. 인재? 노숙자가 인재야? 그래, 인재야. 이번 주에만 3건의 어려운 수리를 해냈어. 톰 해리슨도 극찬했고. 브래드가 비웃었어요. 톰도 곧 떠날 거야. 제임스가 벌써 접촉했을걸? 그건 마크, 현실을 봐. 우리는 지금 제임스와 경쟁하고 있어. 한 명의 고객이라도 잃으면 안 돼. 브래드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정해. 김태준을 자르든지 내가 이사회를 소집하든지. 이사회? 나는 30% 지분이 있어. 이사회를 열 권리가 있지. 그리고 다른 이사들도 내 편일 거야. 브래드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사를 택할 거야? 노숙자를 택할 거야? 선택해. 문이 닫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태준은 작업복을 벗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노숙자를 고용했다고? 우리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제이슨이 다가왔어요. 김 씨, 신경 쓰지 마세요. 브래드는 원래 저래요. 제가 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김 씨 덕분에 이번 주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마크가 사무실에서 나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김 씨, 월요일도 정상 출근하세요. 하지만 부사장님이. 내가 사장이에요. 내 결정입니다.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또다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또다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3명의 죽음, 무너진 가족들. 나 때문에 이 회사도 무너지는 건 아닐까? 주말 동안 태주는 게스트하우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었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떠나야 하나? 마크 사장님께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말자. 15년 전처럼 도망치지 말자. 일요일 저녁 그는 결심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게 뭐든. 하지만 태주는 몰랐어요. 제임스가 이미 3명의 주요 고객에게 연락했다는 것을요. 브래드가 이미 이사 2명을 설득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월요일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것을요. 월요일 오전 8시 태준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마크의 사무실 불이 새벽부터 켜져 있었죠. 제이슨이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톰 해리슨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았나요? 그게 주말에 제임스가 접촉했나 봐요. 월요일 첫 전화가 계약 해지 통보였어요. 제이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센트럴 트랜스포트도 계약 취소했어요. 둘 다 연간 고객인데 합치면 40만 달러 매출이에요.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뭔가 했을 거예요. 마크가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김 씨,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태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해고 통보일까요? 사무실 문을 닫자 마크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김 씨 앉으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2개 고객사가 떠났어요. 톰 해리슨과 센트럴 트랜스포트.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마크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제임스가 움직였어요. 주말 내내 우리 고객들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타이탄은 노숙자를 고용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떠나야 할까요?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태준을 똑바로 봤죠.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최소한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겁니다. 아니에요.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제임스가 이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고요. 하지만 김 씨, 당신 실력 알아요. 이번 주에 당신이 해결한 문제들 다른 정비사들은 못했어요. 마크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제임스와 나의 문제예요. 20년 된 경쟁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브래드가 정비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2명의 남자가 함께였죠. 마크, 브래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크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들었어? 톰이랑 센트럴이 떠났다며? 그래. 내가 뭘 했어? 노숙자 고용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브래드가 뒤에 있는 2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분들 소개할게. 데이비드 이사, 로버트 이사. 우리 회사 이사진이지.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브래드, 뭐 하는 거야? 이사회 소집이야. 지금 당장. 지금? 응. 긴급 이사회. 이사 5명 중 3명이 여기 있어. 정족수 충족했지. 브래드가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15분 후에 시작할 거야. 안건은 하나. 김태준 해고건. 마크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내가 사장이야. 맞아, 사장이지. 하지만 이사회 결정을 거부할 순 없어.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잖아.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40만 달러 매출이 날아갔어. 앞으로 더 날아갈 거고, 이사회는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지. 그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준을 자르거나 아니면 당신이 사장에서 물러나거나 둘 중 하나야. 오후 2시 태준은 작업장에서 트럭 하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점검이었어요. 평범한 작업이었죠. 김 씨, 잠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젊은 정비사 하나가 불렀습니다. 저쪽 트럭 배터리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지금요? 저는 이 작업을 금방이에요. 5분이면 돼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브래드가 작업장으로 슬며시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는 태준이 작업하던 트럭으로 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살짝 건드렸죠. 완전히 풀지는 않았어요. 약간만, 아주 미세하게만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10분 후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브레이크 점검을 마저 했죠. 완료했습니다. 태준이 제이슨에게 보고했어요. 확인했어요? 네, 모든 라인 정상입니다. 좋아요. 그럼 시운전 해볼게요. 제이슨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제이슨이 트럭을 몰고 정비소 야외 시운전장으로 나갔어요. 천천히 가속했습니다. 30km, 40km,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브레이크가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뭐야? 제이슨이 다시 힘껏 밟았습니다. 이번엔 걸렸지만 평소보다 훨씬 약했어요. 가까스로 멈춘 제이슨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트럭에서 내려 브레이크를 확인했어요. 브레이크 라인 중 하나가 느슨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험한 상태였죠. 제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 씨가 이걸 놓쳤다고? 30분 후 모든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브래드가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방금 심각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가 태준을 가리켰어요. 김태준 씨가 점검한 트럭의 브레이크 라인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시운전 중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확실히 확인했는데요. 확인했다고요? 브래드가 소리쳤어요. 제이슨이 죽을 뻔했어요. 만약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변명 그만하세요. 브래드가 마크를 받습니다. 마크, 이제 알겠어? 이게 노숙자를 고용한 결과야.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받았고 책임감도 없어.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태준을 봤습니다. 김 씨, 정말 확인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네, 확실히. 모든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건가? 15년 전처럼. 또다시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확인해 봤는데 브레이크 라인이 확실히 느슨했어요. 얼마나? 반바퀴 정도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험한 정도였습니다. 마크가 태준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김 씨, 토크 렌치 사용했어요? 네, 사용했습니다. 몇 뉴턴미터로? 40 뉴턴미터요.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는 자신 없었어요. 정말 그랬나? 확실한가? 브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마크, 이제 결정해. 이사회는 1시간 후에 시작해. 그때까지 김태준을 자르든지 아니면 당신이 책임지든지. 브래드, 회사가 먼저야, 마크.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도 브래드가 돌아섰어요. 1시간 후 회의실에서 봐. 직원들이 흩어지고 태주는 혼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내가 또 실수한 건가? 15년 전처럼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한 건가?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김 씨,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확인했어요?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3명이 죽었죠. 15년 전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때 엔지니어였습니다. 크레인을 설계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크레인에서 사고가 났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크의 눈이 커졌어요. 조사 결과는 무죄였어요. 제조사의 불량 부품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더 꼼꼼히 확인했다면, 만약 제가 더 신경 썼다면, 김 씨, 오늘도 그래요. 제가 정말 확인했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본 건가요? 태준이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또 실수했어요. 마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태준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40만 달러 매출이 날아갔어. 회사가 위험해. 브래드 말이 맞는 건가? 1시간 후 회의실. 마크, 브래드, 그리고 3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서류를 펼쳤어요. 자, 현황 보고하겠습니다. 지난주 2개 주요 고객사 이탈, 연간 매출 40만 달러 손실. 오늘 브레이크 라인 사고로 안전 문제 발생. 그가 태준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김태준이라는 무자격 노숙자를 고용한 것. 데이비드 이사가 말했습니다. 마크, 당신이 그 사람을 고용한 이유가 뭡니까? 실력이 있어서입니다. 실력? 오늘 사고 일으킨 사람이요? 로버트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회사 이미지도 문제예요.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브래드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사회 결의안입니다. 김태준 즉시 해고. 찬성하시는 분? 브래드가 손을 들었어요.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버트도 손을 들었어요. 3대1. 마크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반수였어요. 결의안 통과. 브래드가 씩 웃었습니다. 마크, 내일까지 김태준을 해고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마크는 의자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객도, 직원도, 그리고 그가 믿었던 사람도요. 창밖으로 태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작업장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건가? 그날 밤 11시 제이슨은 정비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낮에 있었던 브레이크 사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김 씨는 그렇게 꼼꼼한 분인데 정말 실수했을까? 그는 작업등을 들고 그 트럭으로 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다시 확인했어요. 손전등으로 비추며 천천히 살펴봤죠. 볼트, 너트, 연결부.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브레이크 라인 너트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렌치 자국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것,
하나는 새로운 것이었죠. 제이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군가 이걸 2번 만졌다는 건가? 그는 다른 브레이크 라인들도 확인했어요. 전부 렌치 자국이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오직 문제가 됐던 그 라인만 2개였죠. 이건 조작이야. 제이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이슨은 마크보다 먼저 출근했어요.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엔지니어, 크레인 사고. 몇 분간 검색하다가 그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 오래된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 크레인 사고, 3명 사망. 설계자 김태준 박사는 무혐의. 2010년 기사였어요. 제이슨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초기 조사에서는 설계 결함이 의심됐으나 상세 조사 결과 제조사인 존슨 스틸의 불량 강철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크레인을 설계한 김태준 박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고 직후 회사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슨이 더 검색했습니다. 김태준 박사, MIT 기계공학 석사 출신, 30개 특허 보유, 업계 최고 엔지니어 김태준,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 사진들이 나왔어요. 15년 전의 김태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지금의 그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의 손이 떨렸어요. 세상에.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공식 사고 조사 보고서를 찾았어요. 연방정부산업안전청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였죠.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85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제이슨은 핵심 부분을 찾아 읽었습니다. 김태준 박사의 크레인 설계는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며 설계상 하중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존슨 스틸이 공급한 주요 지지대의 강철 강도 부족으로 확인됐다. 존슨 스틸은 명시된 인장 강도 700메가파스칼 대신 500메가파스칼의 불량 강철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김태준은 무죄였습니다. 제이슨이 프린터로 보고서를 출력했어요. 손이 떨렸죠. 이 사람은 노숙자가 아니야. 천재였어. 오전 8시 마크가 출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오늘 태준을 해고해야 했으니까요. 제이슨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제이슨? 왜 이렇게 일찍?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요. 제이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마크가 사무실로 들어갔고 제이슨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김태준 씨에 관한 자료입니다. 마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은 MIT 졸업장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김 씨는 MIT 출신이에요. 기계공학 석사.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에서 20년 넘게 일한 수석 엔지니어였고요. 마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허가 30개예요. 크레인 설계, 유압 시스템, 안전장치. 업계에서 천재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15년 전 사고 때문입니다. 제이슨이 사고 조사 보고서를 넘겼어요. 하지만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조사의 불량 부품이 원인이었죠.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마크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그는 무죄였어? 네.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나 봐요. 회사를 그만뒀고 가족이 떠났고 결국 노숙자가 됐다는 거지. 마크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한국인 거지라고 불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어요. 어젯밤에 브레이크 라인을 다시 확인했어요. 렌치 자국이 2개였습니다. 2개? 누군가 김 씨가 조인 후에 다시 만졌다는 뜻이에요. 조작이었어요.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확실하진 않지만 브래드 부사장이 의심됩니다. 오전 9시 마크가 모든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정비사 15명, 사무직 직원 5명이 작업장에 모였어요. 태준도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해고될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마크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렸어요. 김태준 씨를 의심했고 이사회가 그를 해고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제이슨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마크가 제이슨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슨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MIT 졸업장이 떴어요. 김태준 씨는 MIT 기계공학 석사입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화면. 특허 증서들. 30개의 특허를 보유한 엔지니어입니다. 다음 화면.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 수석 엔지니어 임명장. 세계 3대 건설 장비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직원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마크가 태준을 봤습니다. 김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태준이 놀란 눈으로 마크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죠. 마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김 씨가 설계한 크레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죽었죠. 태준의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마크가 사고 조사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연방 정부 조사 결과 김 씨의 설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조사의 불량 부품이 원인이었어요. 화면에 보고서 핵심 내용이 떴습니다. 김태준 박사 설계 문제 없음. 원인 존슨 스틸 불량 강철. 마크가 태준을 봤어요. 당신은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모든 걸 잃었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크가 전 직원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는 15년 동안 숨어 살던 천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요. 저부터 그랬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김 씨,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한국인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을 의심했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그리고 점점 크게요. 박수 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정비소 입구로 검은 차가 들어왔어요. 브래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내린 사람은 제임스 코엘이었죠. 2 사람이 함께 들어왔어요.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브래드, 제임스? 제임스가 씩 웃었습니다. 마크, 뭐 하는 거야? 파티라도 여는 거야? 브래드가 팔짱을 꼈어요. 이사회 결의 잊었어? 오늘까지 김태준 해고하기로 했잖아. 마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희 둘, 함께 일하고 있구나. 뭔 소리야? 제임스, 넌 우리 고객들한테 소문 퍼뜨렸지. 브래드가 정보를 줬고, 브래드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증거 있어? 바로 그때 젊은 정비사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있습니다. 마이크였어요. 그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죠. 어제 브래드 부사장님이 주차장에서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녹음했습니다.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마이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브래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임스, 계획대로 가고 있어. 오늘 브레이크 라인 조작했어. 이번엔 확실히 김태준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좋아, 브래드. 내가 톰이랑 센트럴 고객 다 빼왔어. 이번 주면 타이탄 망하겠는데? 그럼 우리 계획대로 회사 지분을 싸게 사들이는 거지. 마크는 무너질 거야. 녹음이 끝났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브래드, 넌 내 처남이야. 내가 믿었던 사람이고. 마크, 이건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했어? 제이슨이 죽을 뻔했잖아. 마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제임스와 짰어? 내 회사를? 브래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사업이야, 마크. 개인적인 감정은 사업?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제이슨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물파손과 위험 행위예요. 잠깐. 브래드가 소리쳤습니다. 마크, 생각 좀 해봐.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는 5년 전에 이혼했어. 그 후로 난 너에게 일자리와 지분을 준 거야. 가족이었으니까. 그가 브래드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넌 그걸 배신으로 갚았어. 마크가 제이슨을 봤어요. 경찰 불러. 그리고 회사 변호사한테 연락해. 브래드의 지분 환수 절차 시작할 거야. 마크, 나가. 내 정비소에서 당장 나가. 브래드와 제임스가 황급히 차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들을 노려봤어요.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죠. 결국 두 사람은 비집고 나가야 했습니다. 브래드와 제임스가 떠나자 정비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마크가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박사님, 박사님이라니요. 당신의 진짜 호칭이잖아요. 마크가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제대로요. 태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악수는 단단했어요.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진심으로요. 제이슨이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아니 박사님.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MIT 출신이시라니. 영광입니다. 태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15년 만에 그는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15년 만에 그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15년 만에 그는 다시 김태준 박사가 됐습니다. 마크가 모두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김태준 박사님은 우리 타이탄 플릿의 수석 기술 고문입니다. 월급은 1만 달러로 올립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그럴 필요는 있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마크가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이제 제임스한테 복수할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고객들을 되찾고 더 많은 고객을 모을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요. 그날 저녁 마크와 태준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박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편하게 물으세요. 15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요? 길거리에서요. 태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버틴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책임에서, 저 자신에게서요. 그런데 왜 다시 나왔어요? 그날 우리 정비소 앞에서요. 태준이 창밖에 트럭을 봤습니다. 그 검은 트럭, 모든 게 시작된 그곳이었죠. 그 트럭이 저를 불렀어요.
마치 네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사람이 될 기회를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싸웁시다. 제임스와 브래드에게, 그리고 우리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무엇을요? 진짜 실력이 뭔지를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재건의 시간이었죠. 일주일 후 타이탄 플리 서비스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브래드는 없었고 대신 회사 변호사가 배석해 있었죠. 마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브래드 심슨의 고의적 기물 파손, 직원 안전 위협, 그리고 경쟁사와의 불법 공모가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데이비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녹음 파일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로버트 이사가 말했습니다. 마크, 우리가 브래드 편을 들었던 것 사과합니다. 김태준 박사님에 대해서도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으니까요. 마크가 결의안을 들어 올렸어요. 브래드 심슨의 지분 30% 전액 환수 및 퇴출. 찬성하시는 분? 5명의 손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브래드는 끝이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죠. 그날 오후 태주는 마크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마이클 톰슨 CEO,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 이 사람, 15년 전 같이 일했던 동료입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시에 그는 제 밑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였어요. 지금은 CEO가 됐더군요. 연락해 보셨어요? 아니요. 용기가 안 났어요. 제가 이렇게 됐는데. 마크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김태준 박사예요. 태준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크가 빌려준 회사 폰이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여보세요.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입니다. 마이클 톰슨 대표님 계신가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태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김태준이라고 전해주세요. 3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30초 후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김태준 박사님? 마이클, 나야. 세상에, 박사님,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 당신 찾으려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마이클. 나 숨어 있었어.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 사고, 박사님 잘못 아니었잖아요.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텍사스, 휴스턴이야. 제가 갑니다. 지금 당장 갑니다. 이틀 후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의 마이클 톰슨이 휴스턴으로 날아왔습니다. 타이탄 플리 서비스 앞에 검은색 링컨이 멈췄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죠. 깔끔한 양복, 은퇴 안경,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마크가 맞이했어요. 톰슨 대표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크 하워드 사장님이시죠? 전화 통화로만 했네요.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안에 계십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정돈된 머리, 마크가 사준 새 정장을 입고 있었죠. 마이클이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박사님, 마이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죠. 마이클이 먼저 걸어갔어요. 그리고 태준을 껴안았습니다. 박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미안했어, 마이클. 두 남자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마이클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미국 전역에 300대 규모의 중장비를 운영하고 있어요. 트럭, 크레인, 굴착기, 전부요. 대단하네요. 마크가 감탄했어요. 문제는 유지보수예요. 지금 여러 업체에 나눠서 맡기고 있는데 통합하려고 해요. 마이클이 태준을 봤습니다. 박사님이 계신 곳이라면 저는 믿을 수 있어요. 마이클, 공개 입찰을 진행할 겁니다. 형평성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가 미소 지었어요. 박사님이 기술 자문으로 있는 회사라면 이미 큰 점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크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약 규모가 5년 계약 연간 1,500만 달러입니다. 마크가 숨을 들이켰어요. 1,500만 달러.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입찰은 2주 후에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의 주요 업체들이 참여할 겁니다. 태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제임스 코엘도 참여하나요? 프리미어 플릿? 당연히 참여하죠. 사실 그쪽이 현재 1순위예요. 마크와 태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반드시요. 그 후 2주는 전쟁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태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의 모든 장비 목록을 분석했고 최적의 유지보수 계획을 세웠죠. 마크는 비즈니스 전략을 짰습니다. 가격, 일정, 인력 배치,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제이슨과 정비사들은 지난 1년간의 작업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성공률, 고객 만족도, 평균 수리 시간,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걸 모았죠. 박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태준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걸 15년 만에 다시 하니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태준의 눈은 피곤했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 본사 대회의실, 천장이 높은 넓은 방에 10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임원들, 이사진, 그리고 입찰 참가 업체들이었죠. 제임스 코엘이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프리미어 플릿이 1순위래. 그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타이탄? 노숙자 고용한 그 회사? 웃기지. 마크와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마크가 사준 새 구두가 반짝였죠. 제임스가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 사람, 왜 여기 있어?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의 한 업체였어요. 2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평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업체. 조금 나았지만 역시 특별하진 않았어요. 세 번째, 제임스의 프리미어 플릿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능숙했어요. 회사 규모, 최신 장비, 전국 네트워크, 모든 걸 자신 있게 발표했죠. 우리 프리미어 플릿은 20년 경력의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제임스가 자리로 돌아오며 마크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이겨봐, 마크. 네 번째, 타이탄 플릿 서비스 차례였습니다. 마크가 일어섰어요. 저희 타이탄 플릿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회사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수석 기술 고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어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죠. 제임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 전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스크린에 태준의 이력이 떴습니다. MIT 졸업장, 30개의 특허, 수석 엔지니어 경력.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글로벌에서 일했던 사람이 김태준? 그 유명한 크레인 설계자 아냐?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15년 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실수했다고 생각했죠. 그가 화면을 바꿨어요.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조사 결과 제 설계는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무죄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15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타이탄 플릿의 마크 하워드 사장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태준이 마크를 봤어요. 그 기회로 저는 다시 제가 사랑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제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의 300대 장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30분은 완벽했습니다. 태준은 각 장비의 특성을 설명했어요. 최적의 점검 주기, 예상되는 문제점, 예방 정비 방법. 15년간의 경험과 최신 지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프레젠테이션이었죠. 크레인 모델 CX500의 경우 유압 시스템이 2년마다 완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1년 6개월마다 예방 점검을 하면 고장률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럭 유지 보수의 경우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태준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실용적이었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클 톰슨이 일어났어요. 김 박사님, 15년 만에 다시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최고시네요. 태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심사는 1시간 걸렸어요. 마크와 태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제임스는 복도 반대편에 서 있었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5년 계약, 타이탄 플릿 서비스에 낙찰됩니다. 마크가 태준을 껴안았어요. 해냈어요. 해냈다고요, 박사님.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제임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마이클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코엘 씨. 하지만 김 박사님의 전문성을 이길 순 없었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김 박사님. 태준이 그를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을 무시했고 마크를 괴롭혔고 죄송합니다. 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갑시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씹으며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태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박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태준이 봉투를 열었어요. 공식 문서였습니다. 크레인 사고 최종 조사 보고서, 김태준 박사 무혐의 최종 확정. 15년 전 사고 보고서 원본이에요. 회사 기록에 보관돼 있었죠. 마이클이 말했어요. 박사님은 무죄였어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사님,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15년이면 충분해요.
태준이 보고서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고마워요, 마이클. 마이클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요. 업계로요. 다음 날 타이탄 플리 서비스. 제이슨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방문객이 있어요. 방문객? 네. 박사님을 찾아오셨는데. 제이슨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 긴 생머리,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태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영아. 김수영이었습니다. 그의 딸이었어요. 수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아빠, 수영아, 어떻게, 제이슨 씨가 연락해줬어요. 제이슨이 멀리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시다고, 다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수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찾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계속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태준이 다가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이해해요. 이제 다 이해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쏟아졌죠. 엄마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요. 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용서한다고, 이해한다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엄마가 남긴 말이 있어요. 아빠를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요. 뭐라고? 수영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그걸 잊지 말라고요. 태준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15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이, 그리움이, 고통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타이탄 플리 서비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글로벌 헤비 인더스트리 계약으로 직원이 3배 늘었고 새 건물도 지었습니다. 업계 1위로 올라섰죠. 마크의 사무실 명패 옆에 새 명패가 걸렸어요. 김태준 박사, 최고 기술 책임자. 태준은 이제 회사의 기술을 총괄했습니다. 월급은 1만 5천 달러, 회사 지분 20%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타이탄 플린 옆 새 건물.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세컨드 찬스 워크샵, 두 번째 기회의 작업장. 태준이 설립한 무료기술 교육센터였습니다. 노숙자, 정가자, 이민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정비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첫 졸업식 날이었어요. 12명의 졸업생이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수료증을 받았죠. 태준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3년 전까지 저는 노숙자였어요. 졸업생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로 저는 다시 사람이 됐죠. 태준이 졸업생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크가 옆에서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수영이 뒤에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두 딸, 태준의 손녀들도 함께였죠. 저녁, 태준은 홀로 회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휴스턴 시내가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죠. 마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경치가 좋네요. 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예전만 해도 전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이제 이 높은 곳에 서 있네요. 박사님이 이뤄낸 겁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저를 봐줬기 때문이에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게 인간으로 돌아올 기회를 줘서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박사님이 제 회사를, 그리고 저를 구해줬으니까요. 마크가 웃었어요. 우리 좋은 팀이네요. 그렇죠. 최고의 팀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태주는 눈을 감았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15년 만에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15년 만에 그는 행복했어요. 15년 만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세컨드 찬스 워크샵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겠죠. 태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죠.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박사님.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아래 어딘가에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명장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